안녕하세요. 언더독스 유연성 코치입니다. 지난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비영리라는 분야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관점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관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까요? 사전에 따르면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정찬이 차려져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요리가 어느 나라의 요리인지,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진 건지, 즉 요리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요리보다는 초대를 받은 장소의 인테리어나 공간 구성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노동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많은 요리를 만든 분들은 과연 어떤 근무 요건 내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따라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관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사회 문제에 대한 영상도 보셨을 거고 페르소나에 대한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접했거나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현상이 될 테고요.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보기에 따라 이 작품은 오리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토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먼저 보였나요? 사회현상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갖게 되는 입장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비영리 스타트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관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기존 해결 방식 분석을 통해서 우리 솔루션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를 도출하는 것, 또 그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구현할 것인가 등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르소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두 번의 강의에서 사회문제 발굴, 페르소나, 기존 솔루션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고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많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장면 중에 남녀 주인공이 프랑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프랑스 식당을 영어로 번역하면 인 더 다크, 즉 아무런 불빛이 없는 상태로 암전된 상태에서 오직 다른 감각만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하게 시각장애인 웨이터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원코리아에서 만든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입니다. 뭔가 멋스러우면서도 시계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계는 두 개의 구슬만을 활용해서 촉각만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든 시계입니다. 물론 이원코리아가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시계를 만든 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을 가진 분이 시간을 확인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점자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원코리아 대표님도 처음에는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시계를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실제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점자를 배우지만 사고나 시력저하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분들은 점자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착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 절치부심에서 만든 제품이 이 시각장애와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늦게나마 페르소나의 관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나만의 관점을 만들기 위한 페르소나의 관점 이해가 어떤 뜻인지 약간은 아시겠죠? 또 하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각장애인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근무하지 않는 안마시술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안마사 제도 자체가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손길 공동체 협동조합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2013년에 총 10명의 안마사가 모여 설립한 곳인데요. 참손길 공동체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 안마사분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는 새로운 관점과 문제인식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활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로구 가회동에 어둠 속의 대화라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만 활용해 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불빛이 없는 식당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은 로드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워크숍을 리드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계시죠. 또 블라인드 마음모듬이라는 소셜벤처는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할 때 시각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이곳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은 마음보듬사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창업가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점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페르소나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언더독스는 딱 한 사람에서 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넓을수록 공통된 특성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연습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장 확실한 한 명 혹은 공통점을 지닌 특정 집단으로 페르소나를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소나를 규정할 때는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량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 보면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 직업 등 설문조사에서 객관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주로 사용하는 SNS가 무엇인가 등도 정량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특성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닌 성향이나 성격,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라던가 혹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정성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들으셨죠?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큰 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페르소나가 문제라 생각한다면 그 페르소나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만이 아닌 오히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간 부분인 기존 솔루션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페르소나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혹은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존 솔루션이 있겠죠. 하지만 그 솔루션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기존 솔루션에 어떤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 중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솔루션의 핵심 가치이자 차별점이 될 수 있고 사회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솔루션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핵심 가치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담아낸 우리의 솔루션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블록에 작성된 내용에 모순이 없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문제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페르소나에 대한 강의에서도 들으셨지만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사회 문제를 겪는 페르소나와 현재 생각하는 솔루션의 사용자, 솔루션 구매자가 모두 다르다면 앞서 보여드린 관점도 주 툴킷을 페르소나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비재나 서비스는 동일한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 돈을 내고 제가 점심을 사 먹은 거죠. 즉 음식을 실제 먹는 사용자와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 넓게 보면 배고프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 당사자까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모든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경우 문제 당사자, 사용자, 고객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 당사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경우 또는 그분들을 고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 사용자 페르소나, 고객 페르소나가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그
그 세 페르소나를 모두 고려한 비즈니스를 구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각각의 페르소나에 대해 관점 도출 템플릿을 각각 작성해보고 그것의 집합에 모순이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아니면 문제 당사자, 사용자, 고객에게 제공되는 솔루션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린 옷장 사례로 이 툴킷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열린 옷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옷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는 취업 준비생의 정장 준비 문제입니다. 실제 취업 관련된 모 사이트에서 취업 준비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장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관점 도출 템플릿은 강의를 위해서 단순화시킨 내용인 점 인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옷장의 페르소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면접을 보기 위해 정장이 필요하지만 구매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하기에 돈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죠. 그리고 구매하더라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번 입지 않을 옷이라 구매 자체가 망설여진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구매한다. 아니면 정장 대여점에서 빌린다 등이 있을 겁니다. 정장을 살 경우에는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 한계점일 거고요. 타 대여점에서 옷을 빌릴 경우에는 객관적 조건은 아마 열린 옷장과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열린 옷장은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로 저렴한 금액과 쉬운 대여 프로세스, 다양한 옷을 구비하는 점 등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와 달리 열린 옷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우리만의 핵심 가치로 물질적인 서비스 공급 외에 정서적인 면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아마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여러 번 좌절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그런 정서적 불안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죠. 정장을 대여할 때 단순히 정장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기증한 사회 선배들의 응원 메시지를 접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정장을 대여해 준 분들의 정장 기증 이야기, 그리고 정장을 빌린 분들의 정장 대여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이걸 잠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열린 옷장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를 기반으로 열린 옷장은 기증자와 대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네, 이제 약간은 지금까지 보신 것과는 다른 관점 도출 템플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페르소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셨듯이 우리가 하려는 솔루션과 연관된 문제 당사자와 고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템플릿을 보면 페르소나 부분과 기존 솔루션 부분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다중 페르소나와 연관된 사업일 경우에 페르소나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신 후 그 페르소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당사자와 고객이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옷장과 더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바로 빅이슈 코리아입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렇게 잡지를 파는 분들을 보신 경험 있으시죠? 혹시 구입해 보신 분도 계신가요? 빅이슈는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1991년에 영국에서 창간된 잡지사입니다. 그 잡지의 판매 권한을 노숙자들에게만 부여해서 그분들이 잡지 판매원이라는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곳이죠. 빅이슈는 우리나라에 와서 빅이슈 코리아가 됩니다. 빅이슈 코리아는 2010년 7월 5일 창간 이후 현재까지 약 1,100명 이상의 홈리스가 빅이슈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홈리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빅이슈 코리아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홈리스를 빅판이라고 부릅니다. 빅이슈 코리아에서 6개월 이상 판매자로 참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한 빅판에게는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입주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이슈 판매원에게 돌아간 총 수익은 약 47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빅이슈 코리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이는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고요. 오가는 길에 빅이슈 코리아 판매원을 보시면 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빅이슈 코리아 사례로 관점 도출 템플릿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빅이슈 코리아의 페르소나는 두 축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빅이슈 코리아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 문제죠. 즉,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노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이슈가 만드는 제품은 잡지죠. 궁극적으로 잡지를 많이 판매해야 빅이슈 코리아도 성장할 수 있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다른 한 축은 빅이슈 잡지 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페르소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문제 당사자 페르소나가 누구인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솔루션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등등을 작성해 보시고, 또 고객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페르소나 각각으로 작성해 보신 후에는 앞서 보여드린 통합된 양식에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페르소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자칫 한 페르소나에게 적합한 방향이 다른 페르소나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지나치게 많은 내부 자원이 몰려서도 안 되겠죠. 간단한 양식이지만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워크시트입니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앞서 이런 툴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권장드리는 방법은 실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토대로 이 관점 도출 템플릿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때 페르소나는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겠죠. 나는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았고, 나는 지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가, 또 그것은 다른 것과 어떤 다른 핵심 가치가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 둘씩 사례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가까운 미래에 실제 창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 훨씬 쉽게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와 내 솔루션과의 적합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좋을지 이것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우선 나는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리서치하고 같은 사회 문제나 주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른 사례를 공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사회 문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문제는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사회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창업가만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리서치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계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URL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국가 통계 포털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와 국제 통계까지 폭넓은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점 도출 템플릿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솔루션이나 연구가 많이 있겠죠.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 차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겠죠. 때로는 연구 논문에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가시면 많은 논문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활용하는 사이트니까 즐겨찾기 권장드립니다. 뉴스에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비카인드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뉴스에서 알찬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 뉴스 검색이 아닌 시각화와 분석도 가능하니까 이 사이트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기관지와 사이트는 NPO 지원센터입니다. NPO 지원센터는 시민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NPO 성장 토대 마련 및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NPO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입니다. 비영리 섹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것도 즐겨찾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비영리 스타트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관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포함해서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비영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셨나요? 사실 관점이란 게 짧은 기간에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을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간접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현재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편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감동,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두 선배 창업가와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